2023년 구정 연휴가 엊그제 끝이 났는데 오늘 또 지금 눈이 밤새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가 눈만 보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죠? 어, 기타 실력은 겨울밤 내리는 눈과 같아. 내리는 눈이 아니라 쌓이는 눈과 같아. 그러니까 내리는 눈을 계속 보면 별로 쌓일 것 같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쏘복 쌓여 있죠. 기타 실력도 자기가 매일 칠 때는 자기가 실력이 향상되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걸 느끼죠, 그죠? 오늘 아침 제가 우연하게 또 나에게 좀 득이 되는 어떤 좋은 말이 없나 하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축구 국가대표하고 요즘 해설자로 하고 있는 그 이영표 씨 있죠. 이영표 씨가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던데, 재능보다 앞서는 것은 노력이다. 아무리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은 자꾸 그 재능이 우선이다, 재능이 우선이다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재능은 우선 뭔가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나은 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노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만약 피아노나 기타를 가지고 사람이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막 계속 쳐서 한 3개월 쳐서 좀 잘 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한 3개월 만에 잘 치게 됐다고, 야, 기타 원래 소질이 있네, 재능이 있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피아노 잘 치네, 원래 소질이 있는 모양이지.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3개월 만에 뭔가 잘 쳐보려고 막 열심히 해서 잘 쳤으니까. 그런데 10년, 20년 치는 사람이 그 3개월을 8시간씩, 10시간씩 치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습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오랫동안 친 사람이 잘 치는 것이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습득해서 있다 했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타 이야기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올해 여름에 7월 1일부터 8월 15일 이루어지는 통기타 떼창 페스티벌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겨울에 무슨 준비하나 싶지만 여러분들, 저는 하루하루 구상하고 하루하루 또 가수 초빙에 대해서 지금 컨택하고 있고, 또 자금 준비하고 있고, 티켓도 예약도 또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봄날에 씨를 뿌릴 구상을 농부가 하고 있어야지 그 농사가 그 해에 잘 되지. 가만 탱자탱자 놀다가 갑자기 씨를 뿌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제가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들 기타 안 가르치는 건데, 그것도 다녀갈 사람 다 다녀갑니다. 그리고 기타는 제가 이제 한 몇십 년을 해보고, 그 유튜브에서 방송도 해보고 또 온라인 가르쳐보고 해도 저는 그냥 결론입니다. 그냥. 기타는 아무리 영상 강의로 혼자 독학으로 뭔가를 해도 그것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성공할 것이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오브리게트 잘 치고 싶으면 저는 이제 결론은 방법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한테 오는 수밖에 없고, 저한테 수제자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고, 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외에는 제가 뭐 가르쳐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긴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랑 10년, 20년 갈 자신 있는 사람만 기타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평생 회원은 계속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일단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일민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딴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딴따라. 그러면 이제 딴따라를 우리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연예인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 뭐 표현하기 나름이죠. 연예인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연예인을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예술인. 예술인 중에서도 이제 또 배우나 이런 쪽에 또 연기하는 사람은 탤런트라고 그러고, 음악하면 음악이라고 하고, 음악인이라 하고, 연극은 연극인이라 하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예술인, 연예인,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
무대 공연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 관객 앞에서 어쨌든 내가 나서서 나의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통틀어서 연예인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의미, 그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언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나 단어마다 하나씩 나름의 그 질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나름의 그 언어가 주는 무게감인데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죠? 사람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뭐, 어르신, 이렇게 표현하냐, 당신, 이렇게 표현하냐, 뭐, 따라서 뭐, 아버님이라고 표현하냐, 아버지라고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가 다르듯이, 어쨌든, 딴따라는 말을, 이런 사진을 찾아보면, 연예인을 낮춰서 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낮춘다는 말은 사실 비꼰다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그죠? 연예인을 비꼬아서 하는 용어가 딴따라 한다. 그래서 이 딴따라 저도 한때 이제 주로 딴따라를 연예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축소시키면 음악하는 사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음악하는 사람이죠. 기타를 친다, 뭐 나팔을 분다, 뭐 어쨌든 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뭐 이제 상업적인 음악이죠. 그죠? 뭐 그 뭐랄까 뭐 무대 가서 막 이렇게 남 앞에서 약간 광대 역할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딴따라를 합니다. 자, 점점 더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딴따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사진도 찾아보고 요즘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구글이나 뭐 네이버 사진 찾으면 되는데 좀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뭐 일본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게 뭐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어의 뭐 일본식 발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좀 자기 딴에는 또 안다고 뭐 하는데 자 정확히 이야기해서 딴따라는 영어에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밑에 Tantara 다시 한번 Tantara 자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세요? 텐터로 이렇게 되겠죠. 그걸 그대로 읽어버리면 탄타라죠. 탄타라. 자 다시 한번 영어 정확한 발음교로 하면 텐터로 이렇게 된다. 텐터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가 들어온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개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을 통해서 영어를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어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면서, 6.25 전쟁 이전에 참,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미국의 군인이 정치하는 건 미군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면서 미군들하고 통일을 해야 되니까 미군들하고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가 들어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딴따라가 텐터가 딴따라로 바뀌었는 어원에 대해서 일제시대부터 어원을 잡는 사람이 있고, 한국시대부터 잡는데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35년간의 일제 치하를 통해서 결국 미 군정이 들어오고 했는 과정을 우리는 연이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따로 있고 우리나라 미군정 시대 따로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어가 들어오기 전에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때 기타가 없었잖아요. 그죠? 주로 음악한다 하면 뭐 옛날로 치면 뭐 태평소 삐리리리 불고 막 이거 뭡니까? 취약이라 그러죠. 취약 그죠? 이 취약 연주단, 타악 연주단 이렇게 이제 취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하거든요. 취약이라는 것은 이 부는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취자가 불취자입니다, 여러분. 불취자. 타악이라는 것은 두드리는 걸 이야기하고죠. 그래서 취주악단이라고 하면요. 필이나 주로 나팔이나 태평소나 대검이나 이런 걸 불면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취주악단이라는데 그때 취자는 불취자입니다. 분다. 분날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제 일제시대 때는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취주악단이나 그런 이제 동네 뭐 광대 막 만담하고 말로 웃기는 이런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 개그맨 그 앞에는 우리는 이제 혼자서 웃긴다고 원맨쇼 혼자서 막 기차 소리 새 소리 막 내고 웃긴다고 우리나라에 남보원 뭐 백남봉 치는 분들 있었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원류가 그런 시대 때부터 광대 같은 시대부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이제 공연하러 오면 막 이제 동네 공연하러 왔다는 걸 이제 나팔로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삐리릭 하면서 막 선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이제 어른들이 그때는 한자로
풍각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풍각쟁이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죠? 풍각이라고 그래서 풍각. 우리가 호각 소리 분다고 그럴 때 호각이라고 할 때 이 풍각을 이제 나팔 소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풍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풍자 이거 뿔각자 뿔처럼 생기는 것에서 바람을 불어서 나온다고 풍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풍각쟁이라고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왔다고 풍각쟁이도 왔구나. 결국 나팔 소리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동네가 뜨뜻하고 막 시끄러우면 에헤 또 오늘 또 풍각쟁이들 와가 또 뜨드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마당에서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웃기는 사람 우리는 광대라고 표현했고, 그죠? 어쨌든 그러한 단어를 쓰다가 이제 미군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나팔 이제 이 트럼펫이나 색소폰이나 트럼본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게 취주 나팔 소리 나팔로 부는 연주를 아까 이야기했죠. 불치자를 써서 취주라고 하죠. 취주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영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텐트라거든요. 텐트러. 그래 우리가 텐트러 연주단이다. 이제 텐트러 나팔 소리 하는데 이 텐트러는 영어 단어가 나팔 소리 취주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팔 소리를 내는 의성어라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의성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어쨌든 텐트러 밴드가 왔다 그러면 이제 나팔 부는 취주 연주단이 왔다. 그래서 주도 미 8군 무대의 군인들 보면 나팔 뺑뺑뺑 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제 텐트러 이제 악극단 텐트러 밴드 이렇게 발음하다가 그게 우리나라가 어느 신문에 1950년대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막 미 8군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미 8군에 가서 막 연주하고 막 같이 막 이제 음악하고 노래하고 이럴 때 그걸 가지고 텐트러 발음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어느 기자가 딴따라 악극단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딴따라 텐트러 발음을 일본식 발음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딴따라 이런 식으로 텐트러입니다. 텐트러. 그리고 또 이제 군정시대 때 특히 5.16 혁명이 일어나고 미 군정시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들이 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군인들은 정의로움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군인 외에는 군인들은 올바른 길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법을 잘 지키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군인 외에 모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뭔가 탈선하고 뭔가가 삐뚤어졌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너무나 한쪽에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고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생각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연예인들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연예인들을 그저 마치 조선시대 기생처럼 막 군인들이 이제 월남 전쟁할 때 위문단 오잖아요. 그럼 그 위문단 연예인들이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북돋은 위문단들을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낮춰봤는 거예요. 그래서 위문단 공인들 오면 딴따라들 왔네. 딴따라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일 어떤 이제 무슨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단체 자리에 꼭 연예인들 노래 잘하는 사람이나 기타 잘 치는 사람 나팔 잘 부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서 이렇게 야 노래 한번 해봐 그거 악극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자체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언론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이제 그 군인들이 군정의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아주 좀 비하하게 부르는 그러한 같이 동조를 해서 신문에도 딴따라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런 걸 보는 눈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속된 말로 그죠? 연예인 이제 뜨면 이제 미디어 매체나 웹이나 너무 뜨면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유명세를 타니까 서로 연예인이 되려고 하죠.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제가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젊었을 때도 보면 관공서장이나 기관단체장이 무슨 행사를 할 때 항상 우리 누구나 음악 잘하는 사람, 국악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보 메토다, 명창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명기타리스트 만나면 아이고 존경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해놓고 막상 자기들끼리 어떤 행사를 딱 하면요, 연예인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사에서 앞자리도 못 나눴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는 아주 비하게 취급하죠. 쉽게 해서 사서에 가서 술이나 먹으면, 조 선생, 뭐 기타나 쳐보지, 노래를 한 거 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이제,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 어른들 보수 성당에서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딴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기타 캠프 촌장이 되고, 이제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이렇게 쭉 한 중간에 교류하는 중간에 여러 사람의 직업을 가진 회원들을 제가 만난 중에 제가 한 번은 저도 사실 음악이 어차피 제가 전문 음악인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자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딴따라고 할 때는 나는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겸손이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곡 올리고 난 뒤에 아이고 딴따라 촌장이 오늘 노래 한 곡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리페어 하는 이름을 잊어버렸다. 기타 수리하는 사람을 리페어라 그러죠. 리페어 수선 기타 수리 수선하는 수리 수선 기타 수리 수선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자부심 가진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보고 밑에 댓글을 아주 신랄하게 달아놨더라고요. 아니 촌장님이 입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딴따라를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고 나쁜 말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왜 자기 스스로가 낮춰서 부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유명한 음악인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어딨냐는 거라 행동에 따라 달린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촌장님이 지금 이런 음악을 데우고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구상하고 또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면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뮤지션이다. 뮤지션.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음악이나 가기도 그렇고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난 한량이 그냥 세상을 즐겁게 사는 사람 한량이 이렇게 듣고 싶은데 나를 마땅히 부를 그게 없어요. 뭐 아마추어 음악인 참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음악 애호가 음악 동호인 전부 그 한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제 그걸 지어주더라고요. 예, 당신은 뮤지션이다. 그래도 당신은 곡도 만들고 음악인들을 규합도 하고 당신은 사람을 음악을 가르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음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은 음악을 하는 사람 제일 광범위한 뜻 그냥 뮤지션이다. 뮤지션.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그냥 그 사람 말에 수긍했지만 지금도 제 스스로가 그럴 정도의 호칭을 제가 붙을 정도 아니고 단지 오늘 딴따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어원을 얘기한 게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에 가든 어떤 언어를 가지고 겸손할 수도 있고 상대 갈 때는 비하하고 나는 겸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회가 가지는 하나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을 부를 때 야 저 친구 저거 약간 비속을 섞어서 저 친구 자식 저거 뭐 딴따라 지가 뭐 음악 한다고 저 딴따라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행동이 뭔가 모르게 좀 좀 남을 좀 누르려 그러고 잘난 체 좀 하고 괜히 자기만 스스로 자꾸 무대에 나서려 그러고 자기 외에는 남의 음악을 인정 안 하고 마음도 좁고 이러면 자식 딴따라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언어의 사회성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음악하는 사람 보고 딴따라라고 부를 때와 그래도 그 사람 보고 누구님 예, 누구 연주가 누구 기타리스트 아이고 음악인 뮤지션 이래 불러주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기타를 치고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아마추어 프로도 원래는 딱 용어로 따지면 법적으로 어떤 경제학 용어로 딱 따진다면 정확하게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음악을 하면 아마추어 음악인이고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무대에 서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면 그거는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남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사람 보고 무조건 야 프로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프로같이 잘하네 이런 뜻이고 프로와 아마추어 엄격한 기준은 돈을 안 받고 음악을 즐기느냐 돈을 받는 완전 직업인으로서 음악을 하느냐 이게 따라 달린 것이죠. 그죠? 그런데 프로든 아마추어든 우리가 연예계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통기타 페스티벌 때 제가 모시려고 하는 가수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최고로
그 한번 개인으로서 이 시대에 족적을 남길 만한 큰 행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내 꿈입니다. 한 10년 정도만 계속 똑같은 반복하면 내가 없는 이 세상에도 그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오래가는 그런 하나의 적적을 그 행사가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연예계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프로음악인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중에서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나중에 칼럼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아이, 자식 딴 따라 같은 놈 말이야. 저 사람은 참 음악이 존경할 만해, 들을 만해. 참 괜찮아, 사람. 이렇게 받는 건 다르겠죠. 여기에 있는 이 촌장도,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 만들고, 사실은 그 고생담, 그 돈의 힘들었던 점, 그 당했던 그 수모들,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냥 다 지내왔고, 빚도 갚아왔고, 지금도 빚이 있어도 그냥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등쳐먹고, 이런 행위를, 그건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건 법적으로, 그죠.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해도 나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에이 이 새끼 딴따라 같은 놈이라고 나를 표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또 보고 아주 존경할 만한 칭송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딴따라가 되느냐, 내가 뮤지션이 되느냐, 여러분들도 비록 아마추어고 동호인이고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여러분들이 딴따라가 되느냐 뮤지션이 되느냐 차이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걸 어디 달렸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딴따라에 대한 이제 어원을, 연예인을, 음악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좋은 말 아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 굳어진 사회에서 하나의 지칭하는 비속어가 됐습니다. 야, 이 딴따라 같은 놈아, 그러면,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내가 음악을 해도 취미로 음악하고 있는데 집에 어른이나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나를 볼 때 딴따라 같이 행동하네, 이렇게 볼 것이냐, 참 취미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볼 것이냐, 그건 어디 달렸을까요, 여러분? 어디 달렸을까요? 그것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너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그게 초등학교의 모범 답안처럼 어떻게 하면 딴따라고, 어떻게 하면 뭐 막이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그 질서와 똑같습니다. 겸손과 배려가 앞서면 좀 음악을 해도 덜 딴따라가 되고, 잘난 체하고 남을 누르고 자꾸 자기만이 무대를 고집하고, 자기만이 남들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결국 그거는 딴따라 쪽에 가깝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딴따라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 조일민 칼럼에서 이야기 됐으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죠? 그죠? 자, 다음 또 혹시 시간에는 제가 꼰대와 멘토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고, 꼰대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저희 그 조일민 칼럼이 도움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딴따라가 되지 말고 좀 더 즐겁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음악인이 됩시다. 고맙습니다.